자, 검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어떤 확률을 공부할 거냐면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자, A라고 하는 사건이 있을 때 자, 이 A라는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여사건이라 했고 집합으로 표현하면 A가 아닌 부분이니까 A의 여집합으로 표시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우리 목적은 어떤 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을 알 때, 자, 반대로 A가 일어나지 않을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지가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개념칸을 보시면요. 자, A라는 사건과 A의 여집합, 여사건인 자, 교집합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A랑 A의 여사건은 당연히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자, 우리 어떤 사건 두 개를 교집합해서 공집합일 때 이런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덧셈 정리를 배웠을 때 자, 만약에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즉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사건과 A의 여사건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배반 사건 관계니까 자,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그냥 A의 확률과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A랑 A가 아닌 부분을 합집합을 하면은 전체 집합 S죠. 표본 공간. 자, 그런데 우리 전체 확률은 항상 얼마였지?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었죠. 전체 확률은.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의 확률과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더한 그 결과가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게 지금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A의 확률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1-PA다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 아래 여사건의 확률 별표 하시고요. 자, 결론 A라는 사건과 A의 여사건이 있을 때 자,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1에서 빼라. 누구를? A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공식으로 달달 외우지 말고 자,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자,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일 때? 자, 서로 여사건 관계죠. 자, 배반이 아니라 자, 서로 여사건 관계일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써도 되는 거죠. A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반대로 1에서 누구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여사건의 확률을 뺀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보면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 이게 뭐야? 동전 세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게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시행이죠. 자, 그럴 때 자,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할 거냐면 A의 여사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동전 세 개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의 반대는 뭐지? 모두 다, 자, 동전 3개 모두 다 무슨 면? 앞면이 나오는 게 A라고 하는 사건의 여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 A라고 하는 사건의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자, 어때?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자, 따라서 계산하면 자,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자, 동전은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 자, 표본 공간을 S라고 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동전 하나당 앞면, 뒷면 가능하니까 2의 3승 8가지. 따라서 전체 8가지 중에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한 가지는
8분의 1이죠, 확률이.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A의 확률이죠. 자, 그리고 6건의 확률로 계산하면 1에서 누굴 빼라? A의 6건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고 1에서 8분의 1을 빼주시면 답이 얼마다? 8분의 7이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문제로 넘어갑시다. 1번 문제. 45개의 모시송편 중 29개는 콩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깨가 들어있다. 모시송편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할 때 적어도 1개의 콩이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시행이 뭐지? 자, 총 45개의 모시송편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하는 행위를 한 거죠. 이게 시행이고. 자, 적어도 1개의 콩이 들어있을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선 전체 시행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5개 중에 랜덤으로 2개를 꺼내는 45C 2가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 A의 여사건은 뭐야? 적어도 1개의 콩이 들어있다의 반대는 송편 2개 모두 콩이 아니라 무슨 송편? 깨가 들어있을 깨송편인 사건이죠. 자, 그때 우리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면요. 자, 전체 45개 중에 송편 2개를 임의로 꺼낼 건데 조합이죠. 자, 분자는 둘 다 깨어야 하지. 그러면 45개 중에 29개가 콩이면 깨는 몇 개입니까? 16개가 깨송편이지. 그러면 16개 중에 몇 개를 꺼내시면 돼요? 2개를 꺼내면 둘 다 깨가 나올 확률이 되고. 자, 계산하면 얘들아 분모는 2팩분의 45 곱하기 44. 분자도 2팩분의 16 곱하기 15 아닙니까? 자, 이런 번분수 계산 한 칸 띄고 약분 가능하죠. 한 칸 띄고 약분하면 15랑 45랑 약분하면 3, 4, 4, 16, 44도 1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33,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4가 돼서 둘 다 깨일 확률은 33분의 4가 되네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적어도 1개에는 콩이야. 즉 A의 확률인데, 자,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 1에서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고, 자, 1에서 방금 구한 33분의 4를 빼주시면 답은 33분의 29가 답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사건을 사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 내가 적어도 1개의 콩이 들어있다라는 말은 정말 1개에만 들어있을 수 있고 2개 다 콩이 들어도 적어도 1개의 콩이 들어있으니까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은 굉장히 심플하지. 둘 다 게임. 그래서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우리가 원래 찾고 싶은 확률을 구하는 게 여사건을 이용하는 핵심이다. 자, 2번으로 갑시다. 2번 문제 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자, 총 2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이게 뭐예요? 자, 20장에서 임의로 2장을 뽑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시행이죠. 자, 그때 내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자, 이건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숫자를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짝수예요. 자, 그러면 짝수끼리 곱하면 결과가 짝수죠. 자,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홀수라고 해도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결과는 짝수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뽑은 숫자 2개가 둘 다 홀수라면 두 수의 곱은 홀수가 되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결과가 짝수일 확률이니까 이 케이스지. 자, 그러면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하면 A가 바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A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은 케이스를 나눠야 돼. 둘 다 짝수를 뽑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구해야 하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 A의 여사건은 둘 다 홀수를 뽑아서 곱이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자, 그래서 1번. 반대되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면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총 20장 중에서 랜덤으로 2장을 꺼내는 거니까 20C의 2가 되고, 자, 분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홀수를 2개를 뽑아서 곱하는 경우지. 자, 그러면 1부터 20까지 홀수 누가 있습니까? 1, 3, 5, 7 쭉 가서 19까지 총 몇 개의 홀수가 있죠? 10개의 홀수가 있죠. 자, 그럼 분자는 홀수 10개 중에서 둘 다 홀수여야 하니까 2개를 뽑아오면 되는 거지.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2장을 뽑았는데 둘 다 홀수가 뽑혀야지만 곱이 홀수가 되는 거지. 자, 이거 계산하면 2팩분의 20 곱하기 19, 2팩분의 10 곱하기 9고요. 자, 한 칸 띄고 약분, 한 칸 띄고 약분. 안에 있는 거 곱하면 38, 바깥에 있는 거 곱했더니 9가 돼서 38분의 9라는 확률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즉 A의 확률이죠.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1에서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고, 1에서 방금 구한 둘 다 홀수일 확률 38분의 9를 빼주시면 답은 38분의 29가 답이랍니다. 자, 3번. 영어 단어 러블리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이게 뭐예요? 자, 러블리에 있는 문자를 나열하는 행위가 우리가 해야 하는 시행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러블리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문자를 보면 L이라고 하는 문자가 똑같은 게 2개가 있고 나머지 O, V, E, Y는 서로 다른 문자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거지? 그럼 그러한 시행으로 나오는 모든 결과, 나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 하면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는 몇 개일까? 즉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이거 어떤 단원의 문제죠, 여러분?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나십니까? 자, 일단은 6개를 나열하니까 6팩토리알인데 똑같은 문자 L이 2개 있으니까 얘를 몇 팩으로 나누기로 했지? 2팩으로 나누기로 했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720이 돼서 총 360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열을 하는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360가지인데, 자, 그 중에서 나는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길 바라죠. 자, 그러면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여사건은 뭐예요? 똑같은 문자가 이웃하는 사건이지.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A는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사건, A의 여사건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같은 문자가 이웃하는 사건이죠. 자, 같은 문자가 이웃한다는 건 결국 누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L이 붙어 있는 거고, 자, 선생님이 초반에 설명했지만 이웃을 해야 하는 경우면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을 하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 O, V, E, Y까지. 자, 총 몇 개 덩어리예요?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몇 팩입니까? 5팩까지. 어차피 L은 똑같은 문자니까 이 덩어리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자, 계산하면 120까지네요. 자, 세 번째. 따라서 같은 문자가 이웃할 확률은 전체 36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다? 120가지가 있어서 약분했더니 확률 3분의 1이고요. 자,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는 L이 이웃하지 않길 바라지. 즉 A의 확률은
1에서 반대되는 확률을 빼주시면 되고 1에서 3분의 1을 빼주시면 답이 얼마다? 3분의 2가 된답니다. 중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볼게요. 자, 표준 문제 7번. 운동회에 참가한 미니와 수영이에게 초코맛, 딸기맛, 바나나맛, 멜론맛 우유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 나누어 줄 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받을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 문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우유가 한 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코, 딸기, 바나나, 멜론맛 우유가 하나씩 있어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미니랑 수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니한테 너 무슨 맛 먹을래? 그랬더니 미니가 초코를 고르고 수영이한테도 물어보는 겁니다. 수영이한테도 무슨 맛을 먹겠니? 했더니 수영이도 초코를 먹겠다. 그래서 미니 수영이 둘 다 초코 맛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고르게 하는 거야. 임의로 하나씩 나누어 준다라는 거는 우유를 딱 4개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맛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너희 무슨 맛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맛을 고르게 하는 게 우리의 시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미니가 고를 수 있는 맛은 4가지. 수영이도 맛 4가지 중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총 16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둘이 서로 다른 맛을 먹길 바라죠. 자, 그럼 이제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을 먹는 상황을 A라고 하면, 자, 이거에 반대되는 여사건은 뭐죠? 두 사람이 서로 무슨 맛? 같은 맛 우유를 고르는 사건이지. 자, 같은 맛 우유를 먹을 확률은 자, 전체 16분의 얼마일까요? 자, 여기 분자에 오는 수는 같은 맛을 먹는 경우의 수인데 초코, 딸기, 바나나, 멜론 우유의 종류가 4가지니까 4가지가 되겠죠. 초코로 같이 먹거나 딸기 맛을 같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똑같은 맛을 먹을 확률은 4분의 1이네요. 자, 따라서 내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서로 다른 맛을 먹을 확률은 1에서 반대되는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고 1에서 방금 구한 4분의 1을 빼주시면 답이 얼마다? 4분의 3이 된답니다. 자, 표준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3장의 경품권을 포함한 총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추첨함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낼 때, 자, 임의로 2장을 꺼내는 게 우리가 하는 행위, 시행이고 이때 구해야 할 확률은 적어도 1장은 경품권일 확률이죠. 자, 그렇다면 자, 적어도 1장은 경품권이다 라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다 뭘로 풀면 좋아요? 여사건의 확률로 푸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 A라는 사건에 완전히 반대되는 여사건은 2장을 뽑았을 때 적어도 1장이 경품권이 이거에 반대라는 말은 2장 모두 경품권이 아니라는 거. 2장 모두 경품권이 아니야. 즉 꽝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2장 다 경품권이 아닐 확률은, 자, 분모는 얼마죠?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0장 중에서 랜덤으로 2장을 꺼내는 거니까 10C 2분의 둘 다 경품권이 아니어야 하지. 자, 그런데 10장의 카드 중에 경품권은 3장, 경품권이 아닌 비경품권은 몇 장이에요? 그럼 7장이지. 자, 그러면 7장 중에서 몇 장을 뽑으시면 돼요? 2장을 뽑으면 2장 다 경품권이 아닌 상황이죠. 자, 계산하면 2팩분의 10 곱하기 9, 2팩분의 7 곱하기 6이고요. 한 칸 띄고 약분, 3, 2, 6, 3, 3은 9, 2, 1은 2, 2, 5, 10. 안에 있는 거 곱하면 15, 밖에 있는 거 곱하면 7이 되네요.
자, 따라서 둘 다 경품권이 아닐 확률은 15분의 7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던 적어도 한 장이 경품권일 확률은 1에서 반대되는 확률 15분의 7을 빼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이 얼마다? 15분의 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문제 11번을 볼게요. 자, 학급 회의를 하기 위해 원탁에 시연이와 민지를 포함한 6명의 이름표를 놓을 때, 자, 이게 뭔가요? 자, 원형 테이블에 6명의 이름표를 배열하는 행위가 우리의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시연이랑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시연이랑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 내가 어떤 시행을 해서 생기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 S라고 할 때,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 즉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원형 테이블에, 자, 6명의 사람의 이름표를 둔다는 건 결국 서로 다른 6개 이름표를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고, 자,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자, 원순열 공식 n-1 팩토리얼 기억나십니까? 5팩. 자, 5팩인 이유는, 자, 왜 5팩이었지? 자, 서로 다른 사람 6명을 원형이 아니라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인데, 자, 그거를 이 사람들 머릿수만큼 나눠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5팩이었다. 이거는 원순열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20가지죠. 5팩.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시연이랑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여사건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자, A의 여사건은 시연이랑, 자,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하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원형 테이블에 어떻게 나열을 하는 거냐면, 시연이랑 민지의 이름표를 이웃하게 나열을 할 거니까 그 이름표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네 사람의 이름표까지 원형의 테이블에 배열하면 되죠. 자, 그럼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자, 하나, 둘, 셋, 넷, 총 5개 덩어리를 원형에 배열하는 거니까, 자,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자,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면 5-1 팩토리얼, 즉 4팩까지죠. 자, 근데 이 경우에 시연이랑 민지가 이 덩어리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2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계산하면 4팩과 2의 곱이니까 얼마입니까? 48이 되죠. 자, 이제 따라서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면요. 시연이랑 민지의 이름표가 이웃할 확률은 전체 120분의 방금 구한 48가지가 되죠. 자, 이거 약분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뭐 다시 원래대로 써보면은 5팩분의 4팩 곱하기 2니까, 자, 이렇게 4팩 약분되면서 분모에 5만 남고 확률 계산하면 5분의 2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민지랑 시연이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반대되는 확률, 여사건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에서 5분의 1을 빼주면 5분의 3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11번 문제를요. 지금 선생님이 여사건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꼭 여사건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바로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자, 원탁에 이름표 6개를 나열할 때 시연이랑 민지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는 확률을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는 6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자, 6-1팩,
즉 5팩인 것까지는 동일하죠. 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민지랑 시연이의 이름표가 이웃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예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자, 이웃하지 않는 상황은요,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냐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합니다. 자, 다시 어떤 것들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럴 때는 이웃해도 괜찮은 것들을 먼저 배열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아이들을 사이사이 배열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원탁이 있고요. 자, 민지랑 시연이를 제외한 몇 명을 원탁에 나열해 주면 되죠. 일단 4명은 이웃해도 되는 사람들이지. 자, 그러면 일단 4명을 먼저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원순열의 수니까 4-1팩 계산하면 3팩까지지.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배열이 되면 이제 시연이랑 민지를 배열을 할 건데, 자, 시연이랑 민지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민지랑 시연이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오면 되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자리는 완전히 서로 다른 자리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전부 다 같은 학생이 아니라 모두 다른 학생이지. 다시 말해서 지금 V로 체크한 자리는 완전히 다른 서로 4개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연이랑 민지는 서로 다른 자리 4개에서 몇 개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2개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고, 자, 뽑는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순열의 수가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에 1, 2, 3, 4 자리를 넣어 놓고 2번을 뽑을 건데, 자, 우선 중복은 될까요? 안 될까요? 중복은 안 되죠. 왜냐면 1번 자리를 뽑았다는 거는 시연이랑 민지가 1번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면 1번 자리에 시연이 민지가 둘 다 들어가 버리면 시연이 민지가 이웃해 버리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중복을 하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순서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냐면 1번, 2번 순으로 뽑으면 1번 자리에 시연이, 2번 자리에 민지를 넣으면 되고요. 똑같은 조합이지만 2번, 1번 순으로 뽑으면 2번 자리에 시연이, 1번 자리에 민지가 들어가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뽑는 순서는 중요하죠. 그러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열, 중복은 안 되니까 일반 순열이기 때문에 시연이랑 민지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4P 2가지입니다. 사이사이 배열하는 경우. 자, 따라서 공간이 옆으로 가죠. 위로 가겠습니다. 따라서 자, 민지랑 시연이의 이름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4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 3팩까지에다가 사이사이 시연이 민지가 들어가는 4P 2가지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확률은, 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누가 됩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 경우의 수 5팩분의 방금 구한 A의 경우의 수 3팩 곱하기 4P의 2를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5팩분의 3팩 곱하기 4 곱하기 3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약분을 하면 이렇게가 4팩이지. 그러면 다 지워지면서 분모에 5만 남게 돼요. 답이 얼마다? 5분의 3이라고 하는 동일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풀이가 좀 길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 A의 확률을 다이렉트로 구해도 되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뭐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갑시다. 자, 표준 문제 12번 보면요. A반과 B반의 학생으로만 구성된 어느 동아리 회원, 자, 10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자, 이게 뭡니까? 10명의 학생 중 2명을 랜덤으로 뽑는 행위가 우리의 시행이죠. 자, 그때 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을 줬죠. 그게 15분의 8이다. 자, 이 동아리 회원 중 A반, B반 학생 수의 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같은 반 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뭐 2라고 한번 해보죠. 같은 반 학생이 뽑힐 사건을 2.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 P2의 값이 15분의 8이다 라는 걸 줬죠. 자, 근데 지금 A반, B반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자, A반 학생을 X명 있다라고 하면 B반 학생은 몇 명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총 10명의 학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10-X명이 B반 학생 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2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간단한 걸 풀어보면 첫 번째, 자, 같은 반 학생이 뽑힐 확률을 다이렉트로 계산해도 되고요. 자, 여사건을 생각하면 자, 2명을 뽑을 건데 대표 2명 모두 다 어떤 사건이야? 같은 반 학생이 뽑히는 사건의 반대 사건이니까 모두 다 다른 반 학생일 사건이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10명 중에 2명을 랜덤하게 뽑을 건데 자, 분자에는 둘 다 모두 다른 반이 올 경우의 수가 들어오면 되죠. 자, 그러면 A반에서 1명을 뽑아야 되니까 A반 X명 중에 1명 뽑아주시고 자, 곱하기 B반에서도 1명 뽑을 거니까 B반 10-X명 중에서도 1명을 뽑아주시면 되죠. 자, 이게 둘 다 다른 반일 확률인데 이거는 얼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반대되는 확률은 1에서 15분의 8을 빼는 거니까 15분의 7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사건의 확률로.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게 15분의 7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요. 자, 좌변은 이거 분모 얼마입니까? 2팩분의 10 곱하기 9니까 45분의 자, 분자 x 곱하기 10-x죠. 자, 그 값을 계산한 게 15분의 7이래요. 자, 양변에 똑같이 15를 곱해주면은 좌변의 분모의 3이 되고요. 자, 대각선끼리 곱해서 같다라고 계산하니까 x 곱하기 10-x는 3, 7에 21이 되고요. 뭐 나눠서 쓰자면 7 곱하기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보이시죠? 2차 방정식을 또 풀어도 되지만 사실 구조를 보면 x가 얼마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x가 7이 되면 이 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x는 얼마? 7. 자, 다시 말해서 A반이 몇 명이라는 거야? A반이 7명. B반은 X에 7을 대입하니까 B반은 3명이죠. 따라서 A반 학생과 B반 학생의 차이는 총 몇 명이 된다? 4명이 된다. 이 문제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아니면은 다른 풀이를 좀 소개를 하면 옆으로 좀만 넘어갈게요. 자, 다이렉트로 구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대표 2명을 뽑는데 2명이 같은 반에서 뽑힐 확률은 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 같은 반 학생이 뽑히는 상황은 첫 번째. 자, A반에서 대표 2명이 뽑히는 경우랑 B반에서 대표 2명이 뽑히는 경우 말고 있어요?
없죠. 그럼 이 두 가지 확률을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더해 주시면 되죠. 자, 왜 이걸 더해야 되냐면, 자, 여기 오른쪽 아래를 봐주세요. 자, 지금 2라고 하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대표 2명을 뽑는데 같은 반에서 대표 2명이 뽑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자, 2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A반에서 대표 2명이 뽑히는 사건과 B반에서 대표 2명이 뽑히는 사건 말고는 없죠. 자, 즉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여기다 써보죠. 자, 2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쓸게요. A반에서 2명 뽑히는 사건과 합집합, B반에서 2명 뽑히는 사건,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서로 교집합이 없는 무슨 사건이지? 얘네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지. 자,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내가 2의 확률을 구한다는 건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A반에서 2명이 뽑힐 확률과 B반에서 2명이 뽑힐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배반 사건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A반에서만 2명이 뽑힐 확률은 전체 10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A반 X명 중 2명을 데려오시면 되고요. B반에서만 2명이 뽑히는 사건은 10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10-X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고 2개를 더하면 되죠. 자, 그 확률이 얼마다? 문제에서 주어진 15분의 8이다 해서 이 등식을 계산하셔도요, 여러분 똑같이 X값을 7로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계산을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도 해도 되고, 하지만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에 여사건으로 풀었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방법도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로 갈게요. 13번. 자, 여기 아래를 조금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필기를 다 하셨죠? 자, 13번 문제를 보면, 자, 세 사람이 5개의 상영관의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매할 때, 자, 세 사람이 영화표를 임의로 구매할 때, 자, 이게 뭔가요? 세 사람이 영화표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이 문제의 시행이고, 그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텐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이들 중 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의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에서 영화표를 보는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내가 시행을 해서 나오는 전체 표본 공간을 S라고 할 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자, 세 사람이니까 첫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영화관은 몇 개입니까? 상영관이 5개니까 5가지. 두 번째 사람도 5가지. 세 번째 사람도 5가지죠. 내 맘대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각각 선택지가 5개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모두 곱해주면 5의 3승이죠. 즉, 전체 경우의 수는 125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두 사람만 같은 영화관의 표를 구매할 확률을 구할 건데, 자, 한번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 여러분, 세 사람이 이제 영화표를 사는 125가지, 자, 여기에 125가지 경우가 모두 모여있는 표본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냐면,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영화관에서, 다른
표현을 똑같이 할까요? 다른 상형관. 자, 세 사람 모두 다 다른 상형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자, 세 사람 중 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125가지 중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상영관, 같은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 이거 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영화표를 내가 랜덤으로 샀는데, 자, 영화표를 사놓고 그 결과가 총 125가지가 있어요. 자, 그 125가지가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냐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세 사람 모두 다른 상영관, 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 세 사람 모두 다 같은 상영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은 뭐냐면 이거지. 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인, 자, 이 케이스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이 사건을 A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자,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지금 바깥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 A에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이 주황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건데, 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냐면 두 사람이 같은 상영관에서 볼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어떤 두 사람이 같이 볼지, 그리고 어떤 상영관에서 같이 볼지를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지? 세 사람 모두 다른 상영관에서 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자, 세 사람 모두 다 5개 중에 다르게 봐야 돼. 그러면 서로 다른 상영관 5개 중에 3개를 중복하지 않고 순서 있게 골라서 배열하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상영관에서 3번을 뽑을 건데 중복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1번 상영관에 3번 뽑았으면 가불병이 모두 1번에서 본다는 건데 내가 구하는 건 세 사람 모두 다르길 바라지. 그래서 중복하면 안 되고. 자, 순서는 중요하죠. 1번, 2번, 3번 순으로 뽑으면 갑을 병이 1, 2, 3번 상영관에서 본다는 거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5P 3가지, 즉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디입니까? 방금 한 게 세 사람 모두 다른 상영관. 이제 마지막, 세 사람 모두 다 같은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몇 가지죠? 5가지죠. 5가지. 왜? 상영관의 종류가 5개니까 모두 다 1번 상영관에서 같이 보던지 2번 상영관에서 같이 보던지 쭉 가서 5번 상영관에서 같이 볼 수 있죠. 즉 5가지 경우가 있죠.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반대 사건, 여사건의 확률은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60과 5를 더한 총 65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여기 주황색 부분이죠. 주황색 부분. 주황색 부분의 경우의 수가 65가지라는 거야. 자, 그럼 확률 계산하면요.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125분의 65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두 사람만 같은 상영관에서 볼 확률은 1에서 반대되는 확률 125분의 65를 빼주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까? 자, 약분을 먼저 해보죠. 자, 얼마입니까? 약분하면 25분의 13이네요. 자, 즉 1에서 25분의 13을 빼주시면
25분의 1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더라.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혹시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린트까지 채워서 다음 주 월요일에 등교할 때 가지고 오셔야 해요. 고생하셨습니다.